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과일청. 그런데 혹시 아셨나요? 외국에서는 이 과일청 문화가 아예 없다는 사실을요. 요즘 해외에서는 김치만큼이나 과일청이 코리안 스타일 시럽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달콤한 음료인 줄만 알았는데요. 직접 경험해 보니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 외곽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건강한 식탁을 꾸미는 일이 제 하루의 전부였고, 그렇게 조용한 일상이 이어질 줄만 알았죠. 하지만 바로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 온 날부터 제 안의 작은 호기심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42, 결혼한 지는 어느덧 1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시카고 교외의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어요. 이곳은 푸른 잔디밭과 빨간 지붕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동네죠. 저 역시 이웃들과 잘 어울리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매일이 조금은 똑같고 심심하게 느껴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건강한 레시피를 찾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지만 뭔가 큰 자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초여름 날이었습니다. 저희 옆집으로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온 박지은 씨 가족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약간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 쉽게 다가서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은 씨는 정말 따뜻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 온 날부터 미소로 인사하며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눠주셨죠. 저도 용기를 내어 직접 구운 쿠키를 건넸고,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와 조금 더 친해질 무렵, 어느 날 그녀의 부엌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마침 한국에서는 과일이 제철이라며 집에서 무언가를 담그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김치 같은 걸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막상 부엌에 들어서니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 알록달록한 딸기가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위로 설탕이 소복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걸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딸기청이에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너무 생소해서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잼이나 시럽 같은 건 흔하지만 저런 식으로 과일을 설탕에 절여서 만든 음료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그게 뭐죠? 설탕 덩어리 같은데요. 지은 씨는 웃으면서 컵에다가 물을 붓고 그 딸기청을 한 스푼 타 주셨습니다. 약간은 망설이며 한 모금 마신 그 순간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큼함과 달콤함이 제 혀끝을 타고 퍼졌습니다. 너무 진해서 놀랐고,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깊은 풍미가 또 너무 매혹적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요.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구나. 그저 맛있는 걸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독특한 식문화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저는 지은 씨에게 계속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과일로도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요리에 쓸 수도 있는지, 또 한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흔한 건지. 지은 씨는 너무 기뻐하며 저를 위해 레몬청, 매실청 같은 다른 과일청도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인터넷을 찾아보며 과일청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서 한국의 사계절과 과일청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게 단순히 음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리의 감칠맛을 더하는 만능 소스 역할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죠. 딸기청 한 잔이 열어준 이 새로운 세계가 제 마음을 점점 더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맛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한 모금은 제 일상에 스며든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고, 그 변화는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그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딸기청의 그 강렬한 첫 만남 이후로 저의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묘한 열정이 꿈틀거렸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지은 씨의 부엌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이제 저에게 작은 신세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지은 씨도 저의 이런 모습을 반갑게 맞아주셨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과일청을 소개해줄 때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 씨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엘리자 씨도 직접 만들어 보실래요? 사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 씨는 레몬과 매실을 손질해 놓은 큰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유리병을 들고 레몬을 하나하나 썰 때의 그 감각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얇게 저민 레몬이 반짝이며 빛을 내고 설탕을 켜켜이 쌓아 올리는 순간마다 저는 마치 무언가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만든 레몬청이 잘 숙성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유리병을 들여다보며 확인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과일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한국의 사계절과 함께하는 과일청의 세계는 저에게 끝없이 펼쳐지는 미지의 땅 같았고 저는 그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직접 만든 레몬청으로 첫 에이드를 만들어 남편과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솔직히 조금 긴장됐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신맛 때문에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첫 모금을 마신 가족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하고 물었고 남편은 연신 감탄하며 컵을 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울컥하기까지 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작은 유리병 속의 과일청이 가족 모두의 얼굴에 이렇게 큰 미소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 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이 과일청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자 친구들과 이웃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다들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 역시 그 열기에 고무되어 블로그에 하나둘씩 저만의 레시피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제 블로그 방문자는 눈에 띄게 늘어났고 저는 자연스럽게 과일청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 이제 워크숍도 열어야 하는 거 아냐?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과 동시에 어쩌면 이게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심스레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박하게라도 주변 친구들을 모아 작은 워크숍을 열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첫 워크숍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료를 준비하며 속으로 여러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다 함께 유리병을 들고 과일을 손질하기 시작하자 금세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웃고 떠들며 과일청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저는 가슴 깊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 속에는 단순한 과일만 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유리병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과일청이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삶의 리듬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매개체였고 자연의 힘과 사람의 정성이 어우러진 작은 예술 작품이었어요. 이렇게 저의 과일청 여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저도 모르게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죠. 그리고 이 작은 병들이 저를 어디까지 이끌어줄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워크숍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정말 꿈꾸는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다들 과일청의 매력에 푹 빠진 듯 보였어요. SNS에는 제가 만든 과일청 사진이 연일 화제가 되었고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저의 블로그를 보고 과일청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과일청은 어느새 저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고 저는 매일이 기대되고 설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작은 푸드 페스티벌에 참여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벅찬 일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저는 전문 요리사가 아니었고 단지 평범한 주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다정하게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과일청의 진짜 전문가야.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내어 출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페스티벌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정신없었습니다. 과일청은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숙성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미리 철저히 계획해야 했어요.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다양한 종류의 과일청을 담그고 부스를 꾸밀 작은 소품가 하나하나 손수 만들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부스 앞에 서 있으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제 과일청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준비해 간 샘플을 나눠주며 한국의 과일청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재료와 만드는 법에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중년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든 매실청 에이드를 맛보고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건 그냥 음료가 아니네요. 뭔가 깊이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감사해서 목이 메일 뻔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정성을 다해 만든 음료였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까지 울릴 수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페스티벌은 대성공이었고 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주문과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블로그에 올린 제 레시피 중 하나가 잘못 전달되면서 몇몇 팔로워들이 실패 사례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엘리자의 레시피대로 했는데 완전히 망쳤다는 글이 퍼지면서 저를 향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상황은 커졌고 몇몇 사람들은 저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잠도 오지 않고 손이 떨릴 정도로 불안했어요. 그저 진심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건지 답답함과 억울함이 뒤섞였습니다. 결국 저는 블로그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가 없도록 모든 레시피를 검토하며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한동안 SNS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닫혀 있었거든요. 그때 지은 씨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자 씨, 저도 한국에서 처음 과일청 담글 때 정말 많이 실패했어요. 그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면 항상 어긋나죠.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마음속 깊이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어요.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레몬을 썰고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는 순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처음 딸기청을 맛보았던 그날의 두근거림이었죠.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레시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청이 가진 느림의 미학을 함께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SNS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과일청은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연의 시간에 맡기면 반드시 가장 깊은 맛으로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제 진심 어린 글에 많은 이들이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셨고 몇몇 분들은 저의 상황을 이해한다며 오히려 더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봐 준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들은 저의 과일청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거절할 뻔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고 이 기회에 진짜 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촬영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제 목소리는 조금씩 가라앉았고 솔직하게 제 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이 작은 병 속에는 저의 열정과 기다림, 그리고 이웃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과일청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자연의 리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날 방송이 나가고 난 뒤 제게는 다시 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직접 찾아와 과일청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자신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 과일청이 제 인생을 넘어 다른 이들의 삶에도 조용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저의 꿈이 점점 커지면서 그만큼 더 큰 고민과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지역 방송 출연 이후 저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저를 그냥 평범한 주부로 보지 않았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둘 저를 찾아와 과일청에 대해 묻고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SNS 팔로워 수는 며칠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씩 부담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지에서 꽤 유명한 한식품 브랜드가 저에게 과일청 관련 제품을 공동 개발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상도 못했던 큰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들은 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큰 기회 같아 마음이 흔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신 마음이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이 모든 여정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요. 과일청은 저에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기다림의 가치를 알려주는 귀한 매개체였습니다. 상업적인 유혹 속에서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몇몇은 아쉽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워크숍과 SNS 활동이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이 몰리자 가족들까지 지쳐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늘 저를 응원했지만 아이들은 점점 더 엄마의 관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저를 붙잡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우리보다 과일청이 더 좋아? 그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족이냐 아니면 저의 꿈이냐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워크숍 횟수를 줄이고 SNS 활동도 잠시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며 다시 일상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자 오히려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과일청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작게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성장보다는 진정성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소규모 워크숍에서는 단순히 레시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기다림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고 이렇게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오랜 꿈을 실현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을 직접 방문해 과일청의 뿌리를 찾아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은 씨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을 찾을 수 있었고 거기서 진짜 전통 방식으로 과일청을 담그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오래된 비법과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요. 과일청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다리였고 그 안에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느리지만 진심을 담아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요. 과일청을 통해 누군가의 일상에 작은 기쁨과 위로가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과일청은 여전히 제 부엌 한켠에서 차분히 숙성되고 있고 저는 오늘도 그 병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듯 다시 다짐합니다. 느림의 미학 속에서 진짜 행복이 자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한번 작은 유리병을 준비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 담기는 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이라는 걸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질 때 잠시 멈춰 서서 자연의 리듬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니까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